안녕하세요. 자, 2022년 1월 3일이죠. 1월 3일 새로미 브리핑 두 번째 시간. 자, 종목은 대우건설, 영화금속, 아주아이비 투자, 드림 시큐리티, 덕성, 프리엠스, 안랩, 두산 퓨얼셀, 크래프톤, 에디슨 EV까지 또 10개네요. 자, 제약바이오도 10개. 자, 기타 종목들도 10개. 그럼 반도체도 10개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 10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네이버 잠깐 가서 자, 뭐 뉴스 나온 거 있는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경제지에서 뭐라고 멘트 다른 게 있는지 뉴스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자,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는 웃었고, 코스닥은 뭐 개인 매수세로 조금 움직였던 것 같은데 개인의 힘이라고 써 있네요. 8일째 강세 코스닥. 자, 뭐 중국이나 일본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쉬었더라고요. 오늘 쉬었고 밤사이 미국 시장은 열릴 겁니다. 밤사이 미국 시장은 열릴 거고 어쨌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종가상으로 일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뭐 밤사이 미국 시장 좀 보고 내일 분위기를 봐야지 좀 더 조금 새해 분위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기사 한번 볼까요? 주간 증시 전망 어닝 시즌 본격화 1월 효과 나타날까? 뭐 나름대로 뭐 작년 수출이 뭐 나빴다 좋았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뭐 무역 8이라고 했나요? 수출입 통계 뭐 8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가 깨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연말에 조금 수출 무역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2021년 뭐 저는 충분하게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배당락 이후 1월엔 프로그램 매물, 뭐 공매도 여러 가지로 뭐 거래 대금 개인들이 조금 거래를 안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이렇기 때문에 뭐 연초에 수급 여건이 녹록지는 않을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시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 늘 그래 왔죠. 외국인이 사면 시장이 올라가는 뭐 기관도 같이 따라 사고 뭐 삼성전자, LG전자 전반적으로 상향 아무래도 뭐 반도체 이쪽으로 계속 좋을 것 같고 해운 쪽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해운 쪽도 뭐 CES 2022가 5일에서 8일날 또 IT 쪽으로 또 열리나 봐요. 요거는 제가 몰랐네요. CES 2022는 자, 뭐 이렇게 챙겨봐야 될 게 너무 많죠. 챙겨봐야 할 게 너무 많고 자, 지금 뭐 미국 미 선물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이 상태네요. 나쁘진 않아요. 미 선물도 뭐 다우는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 0.39, 0.4 정도고요. 나스닥은 0.5. 나스닥이 조금 더 센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뭐 충격 받았다고 갑자기 또 폭락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은 믿을 수가 없고 일단 본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뭐 뉴스 나온 거나 선물 움직임은 내일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주식은 항상 예상보다는 대응인 거죠. 자, 대우건설 먼저 쭉 한번 볼게요. 자, 드디어 뭐 2022년이 왔고 대우건설 아직 뜨고 있지는 않지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병도 마무리됐고 합병인가 인수합병 일단은 중흥이 품었어요. 고래를 삼킨 새우 새 주인 맞은 대우건설 재무 구조를 개선하면서 제도약 기회를 가질 거다. 쪼개고 합치고 재정비로 성장 돌려. 기사는 뭐 별다른 기사는 없어요. 자, 이렇게 뭐 나쁘지 않게 시작했어요. 일단 올해는 6천원이 깨진 자리에서 대우건설이 시작했는데 2022년 조금 더 힘내서 뭐 9천원 만원 이상 날아 올라주기를 한번 기다려 보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후보 교체론도 뭐 말이 안 된다, 말이 된다, 뭐 여론조사 했더니 뭐 후보를 교체한 여론이 높다 말들이 많죠. 그래서 뭐 영화금속이랑 안랩을 들고 왔습니다.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덕성이나 프리앰프는 여전히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 관련해서 들썩들썩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방스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경방스틸이 아닌 뭐 13%? 경남스틸 13% 정도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영화금속도 뭐 나름대로 뭐 그 신공항 관련해서 뭐 홍준표 테마 관련해서 움찔움찔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1,700원까지 움직였다가 1,67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쭉 떨어진 글자 그대로 떨어진 자리에서 바닥에서 돌아 나오려는 움직임, 바닥에서 돌아 나오려는 움직임이 있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장대, 어쨌든 장대 양봉이에요.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죠. 윗꼬리가 달렸는데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졌어요. 2,600만 주. 2,600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다음날이 중요하다고 했죠. 다음날 거래량이 꺼져버리죠. 완전히 꺼졌어요. 거래량이 거의 뭐 10분의 1. 자, 제가 항상 물론 여기는 바닥자리이기 때문에 또 뭐 다른 느낌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달 수는 있지만 거래량이 터진 다음 날이 중요해요. 양봉이 떴는데 장대 양봉인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다음날 그거보다 더 터진다. 물론 갭 떠서 날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대다수의 차트를 보시면은 그 다음날 거래량이 더 터져버리면은 비슷하게 터지거나 더 터져버리면은 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주가가 못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조금씩이나마 1, 2, 3나마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야금야금 윗꼬리를 잡아먹고 있어요. 윗꼬리를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죠. 뭐 이렇게 1,400원대도 갔고 1,500원이 무너진 자리도 있었는데 1,400, 1,500 하다가 지금은 1,600, 1,700에서 놀고 있죠. 약간은 분위기가 반전되는 뭐 바이넥스도 그렇고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바닥에만 있다라고 뭐 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반전되는 이런 거래량이나 퍼포먼스가 터져줘야지 사람들이 뭔가 주목을 하고 거래량이 나오는데 그게 없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영화금속 뭐 요런 느낌. 자, 안랩 같은 경우 안철수 뭐 지지율이 10% 가까이 나온다고 해요. 10% 찍힌 것도 있고 10% 살짝 못 찍힌 것도 있는데 오늘은 뭐 빵 떴다가 결과적으로는 음봉인데 그래도 뭐 상승은 상승이에요. 뭐 기준가가 98,900원인데 10만 100원으로 마무리됐으니까 장중에는 뭐 10% 가까이도 떴다가 다 반납했죠. 다 반납했고 이게 뭐 뉴스가 중요합니까? 뻔한 거지 어차피. 뭐 안철수 지지율 상승의 안랩 신고가 경신 이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이 회사하고 뭐 어떻게 보면 1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뭐 안철수가 세운 회사니까 대주주 지금도 주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부는 뭐 정리하고 뭐 일부는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고. 자, 오늘 신기하게 덕성이 떨어지고 프리앰스가 올라야 되는데 반대로 덕성이 오르고 프리앰스가 떨어졌어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년 여론조사 보시면은 자,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이 벌렸어요. 이재명한테는 골든크로스, 윤석열한테는 데드크로스가 난 여론조사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추세도 그렇고 발표가 다 오차범위 바뀌죠. 오차범위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의 뭐 10중 8구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민심의 흐름은 조금은 이재명이 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자초한 부분이 있죠. 안 그래도 1일 1망원 뭐 실언 컨텐츠가 없다 이 사람이 도대체 이래가지고 아는 게 이렇게 아는 게 없어서 대통령 할 수 있을까? 하다 이제 자기가 이제 어차피 자기는 아는 게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들한테 맡기고 시스템만 관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누라 관련돼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영부인제 없애겠다. 영부인이 뭔 필요가 있냐?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알고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근대 덕성이 올랐어요. 뭐 4% 가까이 떴다가 뭐 5% 가까이도 떨어졌다가 종가가 2.65%뭐 견조하게 바닥에서 견조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간에는 또 다시 쳐박았네요. 오늘 뜬 만큼 다시 또 시간에는 쳐박았어요. 결과적으로 떠도 내가 웃고 있어도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뭐 수급은 볼 필요도 없죠. 테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태고요. 덕성 뭐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지금 뭐 후보 교체론 나와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후보를 교체한다. 그러면은 덕성 이전 가격 원래 놀던 가격 얼마인가요? 덕성의 원래 오리지널 가격 월봉으로 볼게요. 4,000원으로 가야죠. 자 4,000원 4,000원으로 가야 돼요. 뭐 4,000원 8,000원이에요. 4,000원 8,000원 반토막 8,000원 가면 반토막이고요. 4,000원 가면 반의 반토막이죠. 자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프리엠스는 왜 떨어졌니? 뭐 이재명 분위기 좋대는데 뭐 시초가도 괜찮았고 고가도 3%까지 달렸는데 거기까지인가 보고 하면서 뭐 경기성 매물인가요? 어쨌든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88 18,500원에서 마무리됐어요. 그래도 2만원은 한번 보여줬네요. 살짝 2만원 보여주고 18,500원으로 마무리. 물론 뭐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자리긴 한데 그렇다고 뭐 이재명도 뭐 후보 교체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후보 교체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낙연이랑 원팀이 됐고 민주당 안에서는 뭐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하고도 합당이 됐고 하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유승민도 쳐다도 안 보고 있고 홍준표도 쳐다도 안 보고 있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뭐 안철수가 단일화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독자 출마 독자 하고 내가 당선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뭐 코미디예요. 누가 잘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못 하나를 뽑는 대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프리엠스도 만약에 뭐 이재명이 뭐 망가지는 경우가 나온다면은 원래 가격대로 돌아가겠죠. 뭐 8,000원. 그런 뭐 정치 테마주의 재미, 주식 플러스 뭐 시사, 이런 느낌으로 뭐 정치 테마주 움찔움찔 할 때 거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제 느낌으로는 덕성이나 프리엠스는 어차피 바닥권이긴 한데 이 바닥권에서 크게 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다 털렸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사람들은 뭐 만약에 후보 교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크게 기대감이 없어요 국민들이. 하지만 영화금속의 뭐 홍준표가 됐든 안랩의 안철수가 됐든 만에 하나 뭐 안철수로 단일화라든지 뭐 안철수 지지율이 20%를 넘는다든지 뭐 홍준표로 후보가 교체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나와버린다면 만에 하나 그러면 영화금속이 됐든 뭐 경남스틸이 됐든 뭐 안랩이 됐든 써니전자가 됐든 얘네들은 대박이에요. 이미 뭐 프리엠스나 덕성은 빵 떴다가 가라앉고 있는 와중이고 안랩이나 영화금속은 다 가라앉은 상태에서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주아이비 투자. 자, 올해는 과연 너의 올해의 색깔은 무엇이냐? 아주아이비 투자야. 이거는 뭐 횡보도 아닌 것이 뭐 우하락도 아닌 것이 뭐 도대체 언제 뜨니? 반토막은 뭐 이미 애저녁에 반토막이 난지 옛날이고 작년에 지지했던 그 4,000원 5,000원 그 자리도 뭐 이탈했다 떨어졌다 이탈했다 떨어졌다 이러고 앉아있고 거래량은 뭐 10분의 1 20분의 1 수준도 안 되고 오늘도 거래 수준이 20만 주도 28만 주예요. 한 주당 4,000원인데 20만 주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뭐 프레스티 바이오파마나 바이넥스라면은
5분의 1. 5만 주 5만 주, 6만 주 거래된 거죠. 하루 종일 거래도 5만 주, 6만 주 거래된 거예요. 지금 아주 IB 투자가 5만 주면 얼마인가요? 만 주면은 4만 원, 40만 원, 400만 원, 4천만 원. 만 주가 4천만 원인데 5만 주, 6만 주. 환장하네요, 환장해. 거래량이 일단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주식 자체를 안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안 쳐다보고 있어요. 이 주포들, 이 거래량이 유통되고 있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내팽겨 쳐놓고 있어요. 장롱 속에 처박았는지 뭐 클라우드에서 처박았는지 어디다 처박아 놓고 쳐다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만들려면 거래량이 뜨고 이슈가 만들어지고 퍼포먼스가 나와야지. 바이낸스나 프레스 바이오파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움찔움찔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려야지 뭐가 만들어져도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뉴스가 있냐? 뉴스가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없을 수가 없죠. 없어요, 뉴스도. 뭔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회사도 그렇고 주포들도 그렇고 뭔가 움직여볼 만한 이슈가 12월 달에 있었는데 일부러 안 움직였죠. KTB 네트워크 상장 부분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뭐 벤처 캐피탈 관련해서 뭐 가지고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올해도 결과적으로는 벤처 캐피탈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긴 움직일 겁니다. 뭐 아주 아이비 투자를 비롯해서 알고 계신 다양한 이 벤처 캐피탈 상장 회사들 그때 과연 어떤 모멘텀과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때까지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자, 두산 퓨얼셀 떴던 자리 5만원 돌파했던 자리에서 다시 떨어져서 지지받고 48,000원 48,000원에서 자리대 잡고 다시 뭐 5만원으로 가겠죠. 뭐 52,000원이 됐든 53,000원이 됐든 늘 반복해왔던 패턴, 이 패턴 그대로 뭐 45,000원 근처 가면은 매수를 고려해야 될 자리, 55,000원 근처 가면은 매도를 고려해야 될 자리. 뭐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 발전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술력, 국내 1위 시장 점유율, 뭐 아직까지 크게 돈이 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워낙에 파괴력이 있는 미래차 플랫폼, 뭐 수소 경제, 에너지 시대 전환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돈이 되지는 않지만 이슈 몰이가 되는 거죠. 정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조금 지금 이 자리가 조금 낮은 자리인데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사서 짧게는 1, 2주 길게는 2, 3주 스윙으로 5만원 넘기면은 다시 또 매도를 고려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먹고 또 먹고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 자리가 바닥 자리인 거죠. 45만원 언저리 가까이 오면은 매수를 고려해야 될 자리, 50만원 목에 차면은 매도를 고려해야 될 자리. 최근에도 뭐 50만원 못 들고 맞고 떨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44만 8,500원까지 찍어주고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46만원 오늘 뭐 위로는 46만 8천원 아래로는 45만 8천원 했지만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신년 메시지가 나왔네요. 김창완 크래프톤 대표 게임 중심 더 확장된 미래를 도전한다. 이분이네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게임사 대표답지 않게 좀 약간 연예인 필인데요. 좀 준수하게 생겼네요. 지금 수염을 기르셔서 그렇지 뭐 수염 말끔하게 밀면은 말끔하게 밀고 뭐 슈트 딱 차려 입으시면 뭐 영화제에 참석하는 배우라고 해도 믿겠어요. 자, 크래프톤이 게임을 중심으로 더 확장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전을 이어나가는데
검은 호랑이, 임인년이죠. 임인년. 물의 기운을 받은 호랑이입니다. 물의 기운을 받은 호랑이. 자, 이렇게 호랑이 기운을 더하고자 한다라고 신년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 글로벌 서비스에 집중해 왔고, 뭐 인터랙티브 버추얼 월드의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겠다. 단순하게 게임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서로 유저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쌍방향으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사인 거죠. 또 뭐 지속 성장 가능성 제시를 했고, 신규 IP 발굴을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창의죠. 창의성, 결과적으로는 창의력이죠. 이런 역량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계속해서 도전하겠다.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더 건실하게 하겠다. 크래프톤은 게임이 강력한 미디어가 될 것이다. 어차피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서만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게임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뭐 VR, AR, 뭐 XR 나름대로 다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런 쪽으로 충분하게 크래프톤이 만들어갈 미래 주가 상승 충분하게 가능한데, 제가 보는 크래프톤의 딱 박스권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차트로 딱 보여지는 거죠. 45만원 근처면은 매수를 고려해야 되고 50만원 근처면은 매도를 고려해야 되고, 이렇게만 심플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아 제발. 자, 드림 시큐리티는 뭐 자리대는 계속 지켜주고는 있어요. 일봉 차트 보시면은 자,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대는 계속 지켜주고는 있는데 달리는 자리는 아닌 거죠. 달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뭐 이게 달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슈팅이 나올 때 털지를 못하는 거죠. 한 번 더 날아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 갖고 계시다가 익절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슈팅이 나오면 오케이 땡큐 하고 뭐 3%가 됐든 5%가 됐든 익절하고 다시 저점. 자, 이런 날에 이 자리 뭐 4,400원 위에서 털었습니다. 얼마든지 4,400원 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100만 주 이상 거래됐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 다음날 이런 날에 얼마든지 4,000원, 4,050원, 4,100원 충분히 싸게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죠. 이거를 안 하면 굳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이런 변동성 있는 종목 할 필요 있나요? 그냥 안정적인 크래프톤을 하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하든 안정적인 종목 하셔야죠. 이런 변동성 플레이를 안 하는데 굳이 드림 시큐리티를 왜 쳐다보나요? 그렇다고 드림 시큐리티가 선행하는 종목 아니라고 했잖아요. 절대 드림 시큐리티는 이 섹터 자체가, 보안 섹터 자체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섹터나 종목이 아니에요. 뭐 핀테크라든지 뭐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뭐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움찔움찔하고 이런 게 수혜를 받을 때 후발로 가는 거지, 보안이 먼저 내가 이런 섹터들을 핀테크가 됐든 인터넷 플랫폼을 모두 책임지겠어, 보안이 생명이요라고 먼저 치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 모든 것들이 일단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돼요. 그런 게 이루어지려면, 현실화하려면,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으려면. 근데 그게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런 토대가 아직 안 깔렸어요. 작년에 조금 움찔움찔하고 뭐 작년 움찔움찔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로 뭐 언택트 이런 부분으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 인공지능이 됐든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거기에서 더 못 달리고 드림 시큐리티가 6,000원에서 무너졌던 게 아니구나, 지금은 못 가는구나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뭐 위메이드가 됐든 여러 가지 뭐 NFT 관련해서 이렇게 막 움찔움찔 거리는데 드림 시큐리티가 못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림 시큐리티는 결국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드림 시큐리티가 NFT가 아니라 NFT 할아버지가 나와도, 블록체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할아버지가 나와도 먼저 못 달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 말씀드렸나요? 에디슨 EV 남았네요. 에디슨 EV만
말씀드리면은 자, 요 섹터는 또 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조금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심하게 뺐어요. 장중에는 15%, 결과적으로는 뭐 9%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차트상 보면은 이런 자리죠. 떨구고 나서 다시 떨군 자리에서 상승 나고 횡보, 거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다음에 다시 지금 떨궜어요. 다시 떨군 자리인데 요쯤에서 저는 한번 잘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슈팅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에디슨 EV 뭐 18,000원에서 22,000원 사이 조금은 움찔움찔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워낙에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뭐 쌍용차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슈 없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에디슨 EV 관련해서 뉴스 나온 게 없는데요. 어쨌든 뭐 저는 빠진 자리, 떨어진 자리에서 잘 봐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디슨 EV 변동성 극악이요. 절대 단타입니다. 시장이 끝나면 절대 에디슨 EV, 뭐 한국 BNC 이런 종목들 계좌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그날 매수, 그날 매도. 자, 여기까지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